주말 동안에 이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이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리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한 차례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70만 원대까지 한 차례 또 급락이 나와줬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해가지고 지도자가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리플도 또 이더리움도 이 급락했던 부분들이 모두 회복해주면서 또 300만 원대까지 급등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와줬죠. 어찌됐든 간에 이 하메네스가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돌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회복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날 다시 한 번 더 바닥 270만 원대부터 해서 300만 원대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회복이 가능했던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시장에 녹아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났나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역대 최대 보복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유가 자체가 폭발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도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기름이 5%, 10% 이런 식으로만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월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기름값이 들어갔다 하면 이제 더 많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물가에도 당연히 직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경기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에 안 좋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원유를 이렇게 증산을 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유가 자체가 좀 안정세를 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총 발행 한도가 2100만 개예요. 근데 여기서 총 발행 한도가 4200만 개로 늘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토막이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원유 생산량을 급증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증산을 계속해서 시켜버리게 된다면 그만큼 유가가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유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또 유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나온 이슈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3월 1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시간 얘기고요. 이거는 현재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당연히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안정되니까 10년물 채권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급격하게 퍼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위험자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시장이 어찌됐든 리스크를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자산 시장, 대표적으로 코인 시장, 그리고 증시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자산 시장이에요. 그럼 위험자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안전자산 시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전자산 시장 안에 대표적인 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바로 채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채권 쪽으로 자금들이 쏠리게 되면 채권 금리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만 딱 보여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밑에 거는 이더리움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건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세요. 이더리움이 급락하는 과정 안에서 채권이 급락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 구간에서 채권이 저점을 찍고 나서 급반등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안전자산 시장에서 어디로?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 그리고 나서 채권 쪽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채권이 올라갔을 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더리움이 바닥을 찍고 나서 강세를 보이게 되죠.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들은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보시면 어떤가요? 이때가 2024년도 8월달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채권 바닥 찍으니까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안전자산 시장의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채권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 현재로서 지금 딱 보셨을 때 어떤가요? 지지 라인이 어디예요? 3.936% 구간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정말 강한 지지 구간이고요. 밑에는 3.852%입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서 여기까지 이탈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일단은 가능성만 열어두고 보되 현재로서 3.936%가 지지 라인이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스닥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위험자산 시장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바닥, 지금 다져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바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메이저 쪽으로 자금들이 쏠리기는 또 어려워요. 왜? 이 이슈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 코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우리가 단타를 노려가면서 저점에서 잡을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장 안에서 돈이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바닥이잖아요. 여기서 더 빠질 게 있나요? 더 빠질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 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휴미디파이라든지 그쵸? 120원대부터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랐죠? 190원까지 5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미라네트워크 120원대. 자, 그리고 18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 주에 계속해서 나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휴미디파이, 저번 주에 또 뭐 나갔어요? 그 다음날 미라네트워크. 그 전에 같이 또 매도했던 게 스팀코인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자, 휴미디파이 50%, 미라네트워크 45%, 스팀코인 50%.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엊그저께 주말 동안에 뭐 나갔어요, 매도? 보시다시피 사하라 AI 매도 나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200%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시장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 코인보다 자말트 쪽으로 돈이 쏠리는 시기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가능했던 겁니다. 잘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도와준 게 훨씬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구독자방에서도 매수 사인, 매도 사인 그래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추천드리고 나서 끝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하라 AI 익절 완료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셨고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바닥인데도 더 떨어질 게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또 좋은 코인들을 당연히 골라야겠지만 그런 코인들은 제 구독자방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 일단은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구독자방 혹시라도 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가만 놔둔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보시다시피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가 자체에 대한 자 보시면 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산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 자체, 자 유가 자체가 원유 자체가 시장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공급량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켜줄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가가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유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물가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펙에서는 증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란에서 이미 안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폭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시장이라는 게 바닥이 형성되기 때문에 메이저 쪽은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현 시점에서 알트로 자금들이 또 많이 쏠리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급등하는 코인들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잔타 코인들 보시면 더블제로 나갔었죠. 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이토 지금 450원대 들고 계신 분들 10% 정도 아까 수익을 보셨을 건데 이거 그냥 보유 의견 그대로 드립니다. 자, 450원대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그 보유 의견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462에서 467까지 여러분들께 추천 한 번 더 다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더블제로 나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104원에서 108원짜리들 여기 자막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브레비스도 196원에서 200원 사이들 다시 내려오면 여기 유효하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센티언트. 자, 센티언트 33원 구간들에서 매수하신 분들 계시는데, 자, 이 구간들, 자, 30원짜리들 깨면 정리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요. 다시 올라오면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토시. 딱 지금이 매수가예요, 여러분들. 토시 추천가 구간이죠. 추천가 얼마였죠? 요 자리들 아시겠죠? 추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시에는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반등 나오면 민코인부터 강하게 반등을 보여요. 토시가 민코인이고요. 한번 급등 나오면 최소 3에서 50% 정도 급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